송시열은 차분히 왕에게 올릴 상소를 손자에게 맡겼다. 이제 이것은 필요 없게 되었구나. 손자는 눈물로 그 상소를 받았다. 송시열은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주자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 배운 것을 행하는 것에 목숨을 아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는 사약을 받고 쓰러졌다. 서인들은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여기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렇게 1689년 기사황국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중전의 투기가 도를 넘고 있어 과일이 견딜 수가 없다. 중전의 위치에 있다면 응당 처신에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거늘 어찌 이렇게까지 투기로 가득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국모에 있었어야 되겠는가? 중전까지 꼭 그렇게 내쳐야 속이 시원했을까? 신하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일단 말렸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지 않고 기먹지 않으면 가장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범인도 이러한데 더구나 군주야 말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장공예는 참을 인자 하나로 구대가 한 집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필부가 가정에 살면서도 오히려 용납하려고 힘쓰는데 군주야 말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대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하지만 더는 못 참겠다. 기어코 중전을 패하겠다는 숙종의 단호한 의지였다. 숙종은 왜 갑자기 중전을 패하려 했을까? 단지 투기 좀 했다고 한나라의 국모를 말이다. 숙종은 기사황국으로 서인을 몰아냈다. 중전의 집안은 서인 집안이다. 중전까지 몰아내야 기사황국이 마무리된다고 숙종은 생각한 모양이다. 아니면 기사황국이고 나발이고 그냥 장희빈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중전 자리도 기어코 주고 싶어 판을 까는 것일 수도 있다. 허기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 여자만 나가준다면 나는 옥정이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텐데. 인여왕후의 투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다. 그녀는 장옥정의 출연에 많이 긴장했을 것이다. 실록에서도 예쁘다고 언급할 정도의 당대 최고 미모의 여성이 나타나 임금의 총애를 받으니 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게다가 인여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 불안함과 초조함은 당사자만 알 것이다. 하루는 숙종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꿈에서 선왕과 선우를 만났는데 내정과 귀인은 복록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나 수건은 아들도 없고 복도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여왕후의 유명한 똥볼이었다. 사랑에 빠져 헤매는 남자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섣부른 행동이었다. 숙종에게 그런 소리를 한다면 아 그렇군요 하면 내일부터는 수건을 멀리 해야겠습니다. 아니지요 아예 그냥 내쫓아버립시다. 이럴까?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숙종은 크게 화를 냈고 인여왕후의 질투를 문제 삼으며 궁에서 내쫓으려 했다. 그녀가 질투를 하는 데는 장옥정의 도발이 원인이기도 하였다. 과거 장옥정이 쫓겨났다가 궁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인여왕후가 그녀를 다시 불러들이자고 제안한 것이 컸다. 물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와이프로서 정말 치욕적이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숙종이 워낙 보고 싶어하니 그럼에도 불러들인 것인데 장옥정은 숙종이 관계를 하려 하자 인여왕후에게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전하께서 자꾸 하려 하시옵니다. 이건 인여왕후를 2번 죽이는 일이다. 실록은 내전의 기색을 살피기 위함이라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본부인을 농구는 짓이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기싸움, 자존심 싸움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회초리를 들어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 아랫사람을 시켜 장씨를 치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장씨는 더욱 숙종의 사랑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결국 중전 자리를 뺏는다면 최종 승리자가 될 테니까. 예쁜 얼굴로 살살 녹이니 숙종은 장희빈에게 더욱 빠져 살았다. 중전 패출은 그렇게 정해진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연명의 상소가 올라왔다. 숙종이 가만히 살펴보더니 신하들에게 물었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조금 과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간쟁하는 것들을 논한 것 같사옵니다. 이게 조금 과한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필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친국할 테니 준비들 하라. 전하, 역모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건 역모보다 더한 짓이다. 당장 준비하라. 여기서부터 숙종의 광적인 분노가 폭발한다. 숙종은 그런 면이 있었다.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이었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렸다.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숙종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었다.
세자는 4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장씨의 제2궁을 제안하는 인형왕후에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추상께서는 평소에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불길처럼 일어나시는데 간악한 사람이 그것을 옆에서 부채질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요. 분노한 숙종은 상소에 앞장선 박태보를 장으로 다스렸다. 네가 감히 과인을 능멸하려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대의를 따라 행하였을 뿐입니다. 대의는 무슨? 여봐라, 저놈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박태보는 장을 맞으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따박따박 반론하였다. 울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식으로 나오니 숙종은 더 열받았다. 바른 말을 하고자 상소를 올렸는데 다시 바른 말을 하라시니 신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임금을 모함하였으니 그에 대한 사실을 말하라는 것이다. 차라리 신을 죽이시옵소서. 모함이란 말은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안 되겠구나. 저놈에게 압수를 가하라. 아니다, 낙형을 가하라. 박태보는 유배형으로 결론났지만 워낙 심하게 고문받은 터라 얼마 못 가 죽어버렸다. 숙종이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국문이었고 더 이상 폐비를 반대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결국 인형왕후는 폐비되었다. 그녀에게 물어진 죄는 자식이 없는 죄, 시부모의 꿈을 빙자하며 왕에게 거짓을 고한 죄, 투기로 국정을 어지럽힌 죄이다. 휘빈 장씨는 중전이 되었다. 원자가 된 아들의 충전에 그녀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다. 아름다움이라는 큰 무기로 이뤄낸 것들이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점점 퇴색하게 만든다. 아무리 예쁜 꽃도 결국에는 시든다. 장씨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아름다움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숙종은 중궁전에 장씨만 들어오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토록 예뻤던 장씨도 막상 마누라가 되니 별것이 없었다. 불같은 마음은 점점 시들해지고 자꾸만 더 젊고 예쁜 궁녀들이 보였다. 어느 날은 무술이 최씨가 눈에 들어왔다. 중궁전으로 가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지고 대신 최씨를 자주 찾았다. 과거의 마누라 인형왕후도 그리웠다. 살다 보니 역시 마누라가 최고였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씨는 인형왕후에 대한 말들을 자주 꺼냈다. 숙종은 그런 최씨를 더욱 아꼈다. 너의 의리가 웬만한 남자보다 낫구나. 참으로 고운 마음이다. 숙종은 최씨를 수곤으로 삼았다. 이렇게 왕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분위기를 틈타 서인 세력은 인형왕후의 포기를 추진하려 했다. 중전 장씨와 남인으로서는 막아야 할 일이었다. 어설픈 포기운동은 남인의 영수였던 미남에게 딱 걸려버렸다. 미남은 그들을 처벌하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숙종은 오히려 미남을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려버렸다. 이 사건으로 조정요직의 남인들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는 다시 서인으로 채웠다. 이것이 1694년 숙종대의 권력이 바뀌는 세 번째 사건 갑술황국이다. 장씨의 몰락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남인을 몰아낸 숙종은 인형왕후에게 편지를 써 그리움을 전하였다. 꿈에서라도 그대를 볼 수 있다면 어쩌고 저쩌고. 그녀도 답장하였다. 첩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천하께서는 첩을 이토록 생각하시니 그저 눈물만. 숙종은 크게 감동하였다. 아, 마음이 통했어. 그래, 우리가 이런 사이였지. 숙종은 인형왕후를 불러들일 것을 명하고 다시 편지를 보냈다. 어제 답차를 보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기쁘고 위로되는 것이 후련하여 10번이나 펴보고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였소. 보낸 의대도 안심하고 있고 옥교를 타고 들어오시오. 내일 서로 만날 것이므로 우선 말을 다 하지 않겠으나 내 뜻을 보낸 물건을 죄다 받고 또 몇 글자로 화답하기 바라오. 인형왕후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끝까지 의대를 사양하였다. 그러자 숙종은 밑에 궁녀들을 조졌다. 의대를 잊지 않으시면 너희에게 죄를 물을 것이니 알아서들 하거라. 궁녀들은 인형왕후에게 달려가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하였다. 이러니 인형왕후는 어쩔 수 없이 의대를 입고 옥교를 타고 가서 숙종을 만났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인형왕후를 맞이하였다. 장씨에게는 방 빼라고 명하고서 수기가 된 채씨도 컴백한 인형왕후를 눈물로 맞았다.
시종일관 그녀에 대한 의리를 보였던 최씨였다. 인영왕후는 다시 중전이 되었고 장씨는 희빈의 자리로 돌아갔다. 숙이 최씨는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을 낳았다. 숙종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장씨는 아니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줬다가 뺏는 것이라고들 한다. 중전의 자리를 뺏긴 장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두고 보아라. 내 다시 중궁전의 주인이 될 것이니.